비선 실세 국정농단에 이어서 이번엔 청와대에 불법 비선 진료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주사 아줌마, 여기에다가요 기치료 아줌마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대통령의 혈액이 외부로 반출된 정황까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거 말고 또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누가 보냈냐면 이영선 전 행정관이, 지금도 행정관이죠. 보낸 문자입니다. 여기 보면 2013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런 문자가 있다고 합니다.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자,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해 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기치료 아줌마 들어갑니다. 뭡니까? 정말 뭘까요? 지금 이제 이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특검에서도 그렇고 헌재에서도 세월호 7시간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아실 테니 빨리 그러면은 그 기억의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국민적 요구이기도 해요. 세월호 7시간. 그런데 김상만 전 자문의 또는 김영재 완전히 비선의사였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이 청문회에서 와이프와 함께,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함께 대통령의 얼굴, 피부 트러블을 진료하러 갔었다.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세월호 7시간과는 관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것은 2014년은 아니에요. 2013년에 이 휴대폰 문자 통화가 나온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받았고 이영선 행정관이 쏜 문자입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서 5월 약 2달 정도에 4회에서 5회 그러면 적어도 2주에 한 번 이상 기치료 아줌마 혹은 주사 아줌마가 들어갔는데 추정컨대는 과거에 간호사였거나 간호조무사였던 분이 아까 비의료인이라고 하셨는데요. 비의료인 혹은 전 의료인이 주사를 놔주면서 일정 이제 수당을 받아서 생계를 챙기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해요. 최순실 씨의 주사 아줌마는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났고 이 취재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나는 청와대엔 절대 들어간 적이 없다. 프로포폴을 만진 적도 없다. 프로포폴은 우윳빛깔이라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이제 부인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최순실 씨와 연관된 제3, 제4의 주사 아줌마들이 다수 복수로 있었던 것 아니냐. 그중에 누군가 청와대에 들어갔던 것 아닌가 하는 정황은 굉장히 뚜렷해졌어요. 그리고 밤 9시, 10시 정도에 저 문자가 쏘아졌으니까 늦은 밤에 들어가서 자정까지 대통령에게 주사를 놨을 것이다. 그는 누구인가? 그 주사는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 또 특검 수사의 쟁점이 핵심적으로 모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일단 아줌마라고 부른 거 보니까 의료인은 정식 아닌 거죠. 의료인은 아닌 것 같고 방송에서 많이 안 쓰는 단어가 있어요. 야매. 이거 요즘에 어쩔 수 없이 이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야매 맞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인이었다면 아줌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영선 행정관이 보냈을 때. 그러면 최근에 뭐 사우나나 아니면 미용실 같은 데서 이렇게 불법 의료 시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제보들이 있어요. 그런 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그 가사도우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주사 약은 집에, 그러니까 약물은 많은데 주사를 놔주는 아줌마가 와서 뭐 주사를 놔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일단 지금 특검 측의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지금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주치, 자문의, 그다음에 조혁 대를 비롯한 간호장교들이 주사를 놔야죠. 근데 왜 아줌마가 와서 놓죠? 그러니까 뭔가 맞으면 안 되는 걸 맞은 게 아닌가 이게 첫 번째 의혹입니다. 두 번째는 세월호 그 2014년 4월 16일과 관련해서 지금 아무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뭔가 주사제나 뭔가를 투약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4월 16일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에는 무언가 주사를 맞은 자국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동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혹시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주사 아줌마라는 사람이 4월 16일에도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빨리 이영선 행정관을 소환해서 이 사람의 신원을 정확하게 좀 확인해야 되는 게 이영선 행정관이 문자를 보냈으니까 최소한 이영선 행정관은 누군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주사 아줌마하고 기치료 아줌마. 그래서 빨리 이영선 행정관을 소환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박근혜 대통령의 뭐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일부분 그다음에 이거는 말 그대로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거는 뭐 이분들이 이걸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봐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사 아줌마에게는 의료법 위반 행위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영선 행정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현직에 있어요. 예, 근데 뭐 연관해 주는 거 다 봐주고 네. 이렇게 계속 의혹의 핵심에 있는데 검찰 조사도 사실 뭐 제대로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청문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네.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이 지금 뇌물죄에 집중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터져 나온 게 문학의 블랙리스트 논쟁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영선 행정관을 더 이상 특검이 소환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예. 여기서는 증거가 지금 다 나왔고 보도되고 있고 예. 특검에도 확보돼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청문회에서 가장 이 국민들을 답답하게 했던 두 인물을 꼽으라면 예. 바로 이영선, 윤전추 두 행정관입니다. 예.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최순실의 사람인지 대통령의 사람인지 이 청와대 행정관인 것은 명백하게 지금 공무원인 건데 또 현직에 있습니다. 근데 청문회를 계속 기피했어요. 그렇죠. 너무 이상한 게 연가를 냈다. 또 이 청와대로 직접 현장 청문회 찾아갔는데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여기서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네. 그게 가장 미스테리에 쌓여 있고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문고리 3인방은 청와대에서 다 물러났잖아요. 예. 최순실 씨도 지금 구속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통령의 시중을 누가 들고 있을 것인가, 심기 관리를 누가 하고 있을 것인가, 이 두 사람이 대통령 곁에서 뭔가 보조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의혹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소환은 불가피합니다. 예. 특검이 이제 더 이상 늦추긴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이영선 행정관부터 부를 텐데 여기 더해서 이 아줌마들 논란도 지금 커졌지만 예. 또 하나는 대통령의 혈액 채취 문제가 그렇죠. 바로 그 복수로 부분입니다. 또 나왔어요. 자, 여기다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정호선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 체열한 것을 잘 챙기겠다라는 문자도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보시죠. 뭐 대통령 체열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내일 잘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게 전해들은 게 예. 누군가 대통령의 피를 뽑은 사람들은 없는데 간호장교도 아니라고 하는데 예. 체혈이 돼서 대통령의 혈액 샘플이 차운병원 1층으로 이영선 행정관이 전해줬고 예. 그걸 김상만 의사가 받아서 혈액 검사를 했다. 이것까지는 증언이 나왔는데 예. 이거는 처음에 이 보건복지부, 보건당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2013년 9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신 저 문자는 2013년 5월 문자예요. 그럼 이 혈액을 한 번 채취했는데 이게 3, 4개월을 묵혀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또 다른 혈액 채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2번의 혈액 채취가 있었는데 이게 불법인 것은 대통령의 혈액은 이급 비밀. 비밀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처럼 이영선 행정관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걸리는 사안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왜 누가 채취해서 누구에게 보냈고 어떤 검사를 했느냐. 사실 그 3차 청문회, 의료 청문회였을 때 예. 김상만 자문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혈액을 받았고 검사를 했는데 최순실의 이름으로 검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뭔가 면역 체계에 예. 이상한 징후가 있어서 호르몬 검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 왜 2번 채취됐는지 누가 했는지 이거 밝혀줘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혈액 채취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건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일단 대통령의 혈액은 국가 2급 비밀 사항입니다. 대통령의 건강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게 지금 주치의도 있고 자문의도 있고 간호장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랑 전혀 상관없는 외부 병원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확인된 건 2013년 9월 2일입니다. 예. 근데 지금 문자는 5월 달이잖아요. 이 5월 달에 채취된 혈액은 박근혜 대통령의 혈액은 또 어디로 갔는지 그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혈액에서 채취한 면역 세포를 배양해서 다시 주사하는 것 그건 불법입니다. 아. 그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게 혈액이 한 번 정도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치의가 확인하지 않는 면역 체계 검사를 위해서 한번 나갔다면 검시용은 가능하지만. 이것도 사실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해를 한다고 해도 네. 지금 벌써 지금 확인된 것만 2번이잖아요. 그럼 이 혈액이 채취돼서 뭔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 김종 전 차관 계속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김종 전 차관 그리고 장시호 씨가 조사를 받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주목을 하는 이유는 김종 전 차관이 그동안 부인하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지금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래픽 준비를 했죠. 장시호 측 얘기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에서 돈 받은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순실은 특정 기업의 금액을 정해서 후원해 달라고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데 장시호 변호인의 얘기까지 계속 들어볼까요? 강요에 의해서 후원금을 냈는지
의문인데 특검에서 관련해 뇌물죄 수사한다 하니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면서 자, 또 하나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발언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GKL 펜싱팀 창단과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라 거부할 수 없었다. 이게 제일 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삼성 관련돼서 계속 압박을 했고 그 열매는 장시호가 따먹었는데 최순실과 장시호가 따먹었는데 왜 그걸 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게 바로 대통령의 지시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오면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최순실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예. 장시호 변호인의 진술 때문에. 장시호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시호 씨, 김종 차관, 최순실이 공모해서 삼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근데 그게 강요에 의한 건지 잘 모르겠다. 삼성에 요청을 했는데. 그렇죠. 그 강요 여부는 이제 이게 법률상 판단하는 거니까 예. 사실상 자백이라고 봐도 됩니다. 장시호 씨는. 어허. 근데 지금 최순실은 우리 특정 기업에 뭐 후원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최순실은 지금 모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이 관련자들이 그게 맞다라고 진술하면 최순실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은 점점점 이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김종 차관의 진술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그 GKL 그 펜싱팀 창단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했다라고 하면 최종 지시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이 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도 공무원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뇌물죄든 직권남용죄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김종 차관의 얘기부터 여러 가지 관련 진술, 관련 자료들이 나온다면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마냥 부인만 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김종 전 차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복지부 장관도 네. 지금 문영표 문영표 장관도 전 장관도 말을 지금 이제 바꾸고 있어요. 바꿨습니다. 결국은 위에서 지시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왜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걸까요? 이제? 지금 저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예. 재판 과정이에요. 검찰이 기소를 한 재판인데 예. 여기 뇌물죄는 일단 빠져 있고 예. 강요 미수, 장시호의 경우에는 횡령, 그리고 최순실의 경우에는 뭐 이 직권남용에 대한 또 공범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최순실은 한 번 인정하면 허물어져요. 왜냐하면 돈의 규모가 훨씬 커요. 그렇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것만 해도 지금 800억 원, 예.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에게 지원하기로 한 220억, 그중에 80억은 들어왔고 그러니까 최순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장시호는 좀 비껴 있어요. 예.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하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16억이거든요. 삼성에서 받은 돈이. 그러니까 차라리 인정하고 형량을 받겠다. 근데 형량이 이제 최순실보다 크진 않겠죠. 예. 훨씬 작겠죠. 다만 사기 혐의는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강요를 다투고 있는데 저기서 문제는 뭐냐면 강요한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기업이 돈을 냈다. 예. 그럼 대통령은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대가성이 밝혀지면 이게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강요가 빠지고 뇌물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예. 장시호는 작은 형량을 받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모와 조카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난감한 건 예. 아까 백성훈 변호사 얘기처럼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김종 전 차관이 이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고 하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죠. 여기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라고 했는데 이건 장시호와 관계 있는 건 아니고 예. 최순실과 과거 펜싱 선수 누가 떠오르십니까? 고영태 씨, 예.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그렇네요. 또 다른 이 시드머니, 쌈짓돈을 빼내기 위해서 펜싱팀 창단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삼성은 여기 동의를 했다는 건데 예. 왜 했겠느냐? 지금 특검이 파고 있는 건 이겁니다. 무엇을 대가로? 그래서 바로 지난밤에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지금 15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고 바로 지난 새벽 4시 반이 넘어서 귀가를 오늘 했는데 새벽에 귀가했죠. 여기서도 아마 대가성 여부가 하나 나오는 게 예. 평창 동계올림픽에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원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거든요. 이미 뭐 프로젝트를 본인 스스로도 짜고 그렇습니다. 있었다. 그리고 그걸 여러 경로로 타진했다. 이 증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여기서 대가성 여부가 튀어나오고요. 김종 전 차관의 얘기와 연결을 시키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선의에 의해서 또는 이제 삼성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했던 부분에서 정말 아무 대가성이 없었느냐. 여기서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뭐 문영표 장관도 그렇고 김종 차관도 그렇고 전 차관도 그렇고 두 사람 다 부인하다가 이제는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빠져나가려다가 이제 본인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쓰여야 되겠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마 또 그럴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특검은 삼성과 함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배우로 지목된 사람들 모두 혐의를 현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이런 가운데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부분 먼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 적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세상에 저 같은 조무래기 화가 이름이 14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견드린 대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검의 조사에 성실하게 최대한 협조할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이런 가운데 조현재 전 문체부 차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랙리스트 반대한 공무원들이 사직을 당했다. 조윤선 장관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더욱 진실 게임으로 가열될 전망입니다. 자, 뭐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블랙리스트. 이거 지금 네. 일단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까 지금 조현재 전 문체부 차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2014년 6월에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추정되는 3명의 행정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소영 행정관, 신동철 행정관, 정관주 행정관 이렇게 3명이 있는데 그렇죠. 정관주 행정관은 지금 문체부 1차관이 됐죠. 예. 근데 김소영 행정관으로부터 이제 뭔가 블랙리스트 내용을 받아서 유진용 장관에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보고를 했는데 이거 내용이 좀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하면서 TF팀을 3명, 1급 공무원들에서 3명이 꾸려서 이거는 좀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 TF팀의 3명이 전부 이제 사직을 당했다. 이거 첫 번째고 지금 조윤선 지금 문체부 장관이 부인하고 있잖아요. 전혀 지금 전부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정무석 되기 전이었으니까 모를 수 있었으나 최초에 왔던 그 블랙리스트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거의 근 10,000명 가까이 이제 블랙리스트 숫자가 늘었잖아요. 그랬다면 그걸 보고받지 못했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아까 문제되는 3명의 행정관 중에 2명, 신동철 행정관은 정무비서관이었고요. 예.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이었는데 둘 다 그러니까 정무석실 산하입니다. 정무석실이죠. 그런데도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는 취지거든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 연극인가 화가도 조윤선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조윤선 장관이 현실적으로 모르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조윤선 장관의 입지가 굉장히 지금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 아닌가 이미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예. 이 N9 필름이라고 남영동 1985 고 김근태 의원의 이제 고문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가서 인사를 했는데 배급했는데 그 정모 대표가 조 장관하고 인사할 기회가 생겨서 악수를 하는데 갑자기 놀라가지고. 남영동 1985 배급하는 회사 대표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다른 쪽 사람이 왜 여기 예. 오셨어요? 하고 악수한 손을 뺐다. 예, 이 그런 증언을 증언이 했거든요. 나오죠. 예. 그런데 지금 백성문 변호사가 얘기한 게 아주 중요한 게 오늘 예. 조간신문에 문체부 퇴직자의 증언이 인터뷰로 실렸어요. 그렇죠. 여기에 김소영, 신동철, 정관주 세 비서관이 주도했다. 근데 문체부 그 예술국 예술국과 직접 했는데 했다. 충격적인 증언인 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관도 제끼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우리를 개처럼 부렸다. 예.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그렇죠. 하면서 언론이 우리 공무원들을 꼭 지켜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청와대가 강도 높게 압박했는지가 느껴지는 정황인데 문제는 이 10,000명에 가까운 블랙리스트를 해당 정무수석에도 계셨고 현직 문체부 장관으로 있었는데 몰랐다. 이 증인 A씨는요.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몰랐을 수도 있다. 그 시점에는 청와대와 이 문체부의 예술과가 직접 이제 이 작업을 한 결과인데 작업 결과를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로 추정되는데 만들어졌다면 활용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 이후에 문체부 장관이나 정무수석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밑에서만 이것을 돌렸다? 이것도 매우 이상한 정황이기 때문에 몰랐으면 직무유기고요. 알았으면 직권남용이고 피해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예
그럼 좀 얘기를 좀 해주지, 언론에다 얘기 좀 해주지, 이렇게 당시 뭐 시키는 대로 했다면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또 언론에다 얘기하면 명예훼손을 당할까봐 그렇죠. 차라리 법정 가면은 진실을 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죠.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1도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상쾌하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도 제자리를 되찾겠는데요. 서울 3도, 대전 4도, 부산 8도로 예상됩니다. 2016년과 17년 교차하는 주말과 휴일에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날씨도 대체로 맑아서 해넘이와 해돋이 모두 전국에서 관창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는 서해에서 가장 늦게 지고 새해 첫 해는 동해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오후 5시 24분에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인 것 같고 방송에서 많이 안 쓰는 단어가 있어요. 야매. 이거 요즘에 어쩔 수 없이 이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야매 맞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인이었다면 아줌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영선 행정관이 보냈을 때. 그러면 최근에 뭐 사우나나 아니면 미용실 같은 데서 이렇게 불법 의료 시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제보들이 있어요. 그런 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그 가사도우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주사 약은 집에, 그러니까 약물은 많은데 주사를 놔주는 아줌마가 와서 뭐 주사를 놔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일단 지금 특검 측의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지금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주치, 자문의, 그다음에 조여옥대를 비롯한 간호장교, 간호장교들이 주사를 놔야죠. 근데 왜 아줌마가 와서 놓죠? 그러니까 뭔가 맞으면 안 되는 걸 맞은 게 아닌가 이게 첫 번째 의혹입니다. 두 번째는 세월호 그 2014년 4월 10일과 관련해서 지금 간호조무사였던 분이 아까 비의료인이라고 하셨는데요. 비의료인 혹은 전 의료인이 주사를 놔주면서 일정 이제 수당을 받아서 생계를 챙기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해요. 최순실 씨의 주사 아줌마는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났고 이 취재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나는 청와대엔 절대 들어간 적이 없다. 프로포폴을 만진 적도 없다. 프로포폴은 우윳빛깔이라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이제 부인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최순실 씨와 연관된 제3, 제4의 주사 아줌마들이 다수 복수로 있었던 것 아니냐. 그중에 누군가 청와대에 들어갔던 것 아닌가 하는 정황은 굉장히 뚜렷해졌어요. 그리고 밤 9시, 10시 정도에 저 문자가 쏘아졌으니까 늦은 밤에 들어가서 자정까지 대통령에게 주사를 놨을 것이다. 그는 누구인가? 그 주사는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 또 특검 수사의 쟁점이 핵심적으로 모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일단 아줌마라고 부른 거 보니까 의료인은 정식 아닌 거죠. 의료인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특검에서도 그렇고 헌재에서도 세월호 7시간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아실 테니 빨리 그러면은 그 기억의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국민적 요구이기도 해요. 세월호 7시간. 그런데 김상만 전 자문의 또는 김영재 완전히 비선 의사였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이 청문회에서 와이프와 함께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함께 대통령의 얼굴 피부 트러블을 진료하러 갔었다.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세월호 7시간과는 관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것은 2014년은 아니에요. 2013년에 이 휴대폰 문자 통화가 나온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받았고 이영선 행정관이 쏜 문자입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서 5월 약 2달 정도에 4회에서 5회 그러면은 적어도 2주에 한 번 이상 기치료 아줌마 혹은 주사 아줌마가 들어갔는데 추정컨대는 과거에 간호사였거나 비선 실세 국정농단에 이어서 이번엔 청와대에 불법 비선 진료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주사 아줌마 여기에다가요 기치료 아줌마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대통령의 혈액이 외부로 반출된 정황까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거 말고 또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누가 보냈냐면 이영선 전 행정관이 지금도 행정관이죠. 보낸 문자입니다.
여기 보면 2013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런 문자가 있다고 합니다.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자,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해 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기치료 아줌마 들어갑니다. 뭡니까? 아, 정말 뭘까? 아무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뭔가 주사제나 뭔가를 투약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 이후에 4월 16일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는 무언가 주사를 맞은 자국들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동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혹시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주사 아줌마라는 사람이 4월 16일에도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빨리 이영선 행정관을 소환해서 이 사람의 신원을 정확하게 좀 확인해야 되는 게 이영선 행정관이 문자를 보냈으니까 최소한 이영선 행정관은 누군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주사 아줌마하고 기치료 아줌마. 예. 그래서 빨리 이영선 행정관을 소환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박근혜 대통령의 뭐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일부분, 그다음에 이거는 말 그대로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예. 이거는 뭐 이분들이 이걸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봐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사 아줌마에게는 의료법 위반 행위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영선 행정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현직에 있어요. 예, 근데 뭐 연관해 주는 거 다 봐주고 네.